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아침 뉴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속보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요 당 전원회의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당 전원회의를 2일차 그러니까 28일 29일 연속 이틀 열렸고 당초에는 이틀만 열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3일째 즉 오늘 또 당 전원회의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전원회의를 소집하면서 3일씩이나 그것도 인원도 1000명 규모의 대규모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례적인 회의를 하는 만큼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정책, 특히 대미정책, 그 다음에 경제정책, 이런 사회 부분 전 분야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이 정책의 대전환이 과연 무엇일까요? 2일차 회의 내용이 방금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어젯밤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의 최고의 안보수장이죠. 트럼프를 움직이는 최고의 수장인데 이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여러 가지 행간으로 볼 때 굉장한 강경한 군사 옵션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압박 냄새가 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린 대로 초점은 강경한 미국의 군사적인 조치 이것을 북한에 전달하는 데 있음을 말하자면 지지해주는 그러한 발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즉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BM이라든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맞대응 전략 즉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말하자면 응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권 교체는 그렇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 김정은이를 크게 말하자면 도발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압박 전략도 구사하면서 설득 메시지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는 없을 것이고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수없이 해온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했지만 이 얘기는 그야말로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구함에 도구가 많고 추가적인 압박이 북한과 관련해 도원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구함에 도구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군사적인 옵션. 지난번에 미군 고위 당국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2017년도 화염과 분노 시기에 썼던 그러한 옵션 카드들을 다 꺼내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꺼내놓은 거나 똑같아요. 도구함, 2017년도에 만드는 도구함 속에 많은 군사 옵션 카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압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추가적인 압박,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력하게 강제 이행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군사적 옵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사적인 옵션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 김정은이 ICBM 발사 등 그런 접근을 취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실망할 것이고 또 그 실망감을 보여준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추가적인 압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1위 군사 대국인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미국은 여전히 최고의 군사 강국이고 엄청난 경제력이 있다. 이렇게 그럼으로써 군사적 경제적인 대응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응이 과연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한국처럼 아주 부자가 되는 길, 또 다른 하나는 제재와 고립, 그 다음에 버림받은 국가로 가는 길이 있다. 이것 역시 엄중한 북한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이 레드라인을 벗어날 경우에는
미국이 동원할 수 없는 가차없는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또 지금 미국이 최근에 코브라보를 비롯한 첨단 정찰 자산들을 총동원해서 압박하고 그리고 감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특단 활동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지스함을 어제는 출격시켰다고 합니다. 이지스함을 통해서 북한 동향을 정찰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현재 정찰 자산을 동원한 그 감시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위치 식별 장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정찰을 계속함으로써 여전히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2일차 회의 이렇게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1차 회의와 차이점이 뭔지 보겠습니다. 1차 회의보다는 조금 더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론을 본다면 이 새로운 길의 핵심은 핵 보유국가의 지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계속해서 미국의 핵 전쟁에도 말하자면 투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지휘 국가, 즉 핵 국가가 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께 김정은이가 얘기한 내용을 북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원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정은이가 동지께서 당 중앙의 사업 전형과 정형과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계속했다. 예. 김정은 동지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때 대하여 언급했다. 여기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치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개발한 소형화된 핵 무기를 단거리 미사일에 전부 다 탑재해서 실전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세적인 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금년 내내 13번에 걸쳐서 시험한 무기들도 전부 실전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LBM, 대형 잠수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연결되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핵 파괴 전력을 이제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김정은이는 자기 책상 위에 핵 버튼이 놓여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핵 버튼 가지고 있는데 내 핵 버튼이 더 크다. 김정은이 조심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상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외 사업 부분, 군수 공업 부분, 우리의 무장력 임무에 대해 밝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사업 부분이라는 게 뭐겠어요? 미국 얘기죠. 그 다음에 군수공업이 뭡니까? 새로운 첨단 무기들을 계속 개발해내는 거예요. 무장력 임무가 뭡니까? 여기서 무장력은 재래식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내 시험 발사한 무기들, 이 성능 개선 사업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신형 무기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취할 조치와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반사회주의, 그 다음에 비사회주의 추진 강도도 높이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그러면서 근로단체 사업을 강화하고 전 사회적으로 도덕 기강을 강하게 세울 때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했다. 이 얘기는 결국 다시 숙청정치, 난폭한 포갑정치를 다시 하겠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오는 북한 주민들의 피로감, 또 군부의 불만, 또 민생 파탄에 따른 인민들의 불만, 이런 것이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쐐기를 받고 있다. 말하자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체제의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교 국방 부분 외에도 국가 관리와 경제 건설을 비롯한 국가 건설 전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래서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 방향과 그 실천적 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대책들을 강구할 때 대하여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 국제사회의 제재, 김정은이 얘기한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김정은이가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이러한 제재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민생경제의 파탄, 마이너스 경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말하자면 경제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경제 불만이 체제 불만, 정치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포정치의 일단이 이제 목전 앞으로 더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번 두 번째 회의에서는 김정은이의 대내외 형편이 그대로 분석되고 이번 보고는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명백한 방도와 우리 당의 혁명적 입장과 투쟁 전략이 반영된 것이고 전체 참가자들의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이러면서 전원회의는 30일에도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은 자력 경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핵미사일 고도화 사업, 그 다음에 자력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주 자립경제의 계속, 그리고 더 나가면 일부 부분적인 자본주의 요소 도입을 통한 경제개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공포정치에 다시 착수하는 그러한 투쟁을 지금 해나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번 전원회의는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8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강조하고 이것이 김정은이의 탁월한 국정 성과로 강조해서 체제 기반의 강화에 활용하고 또 대미 투쟁 전력을 강화하는데 즉 인민들이 따라오는데 군이 따라오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은이가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한 이 핵 협상 말로는 열어놓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말로야 다 한다고 그러지 깨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화에는 착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러면서 이 모라토리움 약속을 파기하고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얘기하는 새로운 길이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아침 뉴스를 마치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고 제 지역구 모든 반포동입니다. 그리고 잠원동, 방배, 본동과 1, 4동 여기에 아시는 지인분들이 있으면 제 방송 널리 소개해 주시고 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해 주실 것을 사랑하는 제 방송 구독자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